겨 칼럼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하빕의 입을 통해 마델레나 대 마카체프가 11월 UFC 322에서 열리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상 데이나도 UFC 317 이후 기자회견에서 11월 뉴욕 대회를 목표로 둘의 경기를 추진 중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는 이미 결정되고 공식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둘의 경기는 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죠. 우선 마카체프는 토프리아의 라이트급 월장 이전부터 벨라리 챔프만 아니었다면 더 빨리 웰터에 올라갔을 만큼 웰터 타이틀에 대한 열망을 내비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카체프만 웰터 도전을 원한다고 빠르게 성사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다행히 마델레나 역시 긍정적으로 마카체프의 도전을 받아주겠다고 했기에 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마델레나에게도 1차 방어전 상대로 마카체프만큼 달가운 도전자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팀 동료 볼카에게 2패를 안긴 복수를 본인이 해줄 수 있다는 이유, 그리고 마카는 웬만한 웰터급 도전자들보다 인지도, 커리어, 스킬 면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1차 방어전부터 슈퍼파이트라는 빅매치를 할 수 있다는 점, 마카를 이긴다면 다게스탄 하빕 사단의 질주를 무너뜨린 상징적인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마델레나가 마카의 도전을 받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죠. 마델레나의 살생부에 마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쨌든 마카체프는 라이트급 최초 4차 방어를 성공한 만큼 커리어가 정말 우수하고 스킬도 훌륭하지만 마델레나에겐 통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마델레나가 쌓아온 상대의 이름값을 보자면 전 챔프인 벨라리나 번즈 빼고는 이렇다 할 상대와 붙은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재 넘버원 컨텐더 중 한 명인 션 브레이디와도 불발됐었고 리온 에드워즈와도 붙지 못했었죠. 현 강자들이며 챔프급으로 불리는 샤브캅, 이안게리, 아직 살아있는 우스만 등과 붙지 못해봤습니다. 또한 사실상 번즈 역시 하향세의 파이터라고 보이기에 벨랄 말고는 네임밸류가 그렇게 높다고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결국 웰터에서 가장 강하다는 챔피언 벨랄을 무너뜨렸기에 실력적인 면에서는 증명이 된 것이죠. 즉 벨랄을 저런 식으로 무너뜨렸기에 마카체프 역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슬람이 기존에 상대하던 라이트급 파이터들과는 사이즈나 힘 자체에서 확실히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죠. 보통 패더급에서 라이트급까지는 5kg도 채 차이가 안 나지만 라이트급에서 웰터급은 거의 7kg 가까이 차이가 나죠. 따라서 마카 역시 근육 중량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완력 자체가 라이트급과는 확실히 비교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상만으로만 간단하게 보자면 타격 좋은 극강 레슬러 대 테디 좋은 극강 타격가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벨랄도 좋은 레슬러지만 이번에 타격전 똥꼬집을 부리다가 버러웃탔죠. 분명 이를 본 하빕 사단은 벨랄이 너무 무모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결국 타격전을 최소화하고 극 레슬링 게임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벨랄이 레슬링을 중점적으로 활용했다고 해도 마델레나를 이겼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애초에 벨랄의 레슬링을 마카체프의 레슬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카체프가 훨씬 더 스킬풀하며 타이밍, 슈팅 능력도 더 좋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마카가 벨랄과는 다르게 타격전을 피하며 마델레나를 눕히고 계속해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델레나가 테이크다운을 잘 막아내며 타격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겠죠. 보통 이런 경우 레슬링 옵션이 많은 마카체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지만 사이즈와 완력, 테이크다운이 마델레나에게 수차례 막혔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스탠딩에서 마카에게 상당히 끔찍한 밤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반반 볼 수밖에 없는 게 마델레나 역시 사이즈는 크지만 아직 1차 방어도 하지 않은 신생 챔프기에 신체적으로나 힘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도 무조건 이길 거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름값과 커리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마카체프가 웰터를 먹는 게 재밌는 그림이겠죠. 마카체프가 꼭 다시 라이트급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웰터 디비전을 보면 브레디, 샤브캅, 게리, 우스만 등과의 싸움도 빅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스만 역시 마카와 친하긴 하지만 그와 벨트를 두고 싸울 수 있다고 전했었죠. 또한 모두가 보고 싶어하던 마카 대 일리아의 슈퍼파이트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리아가 방어 후 마카와 싸우러 또 월장하든 마카가 내려오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UFC에서도 두 선수 모두 승리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머니파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마카가 패배해도 다시 라이트급에서 일리아와 벨트를 두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감흥도 떨어지고 UFC 최초 세체급 타이틀을 노리는 토프리아 입장에선 그다지 달가운 느낌은 아니겠죠. 그러나 뭐가 됐든 토프리아 역시 연말에 한 경기를 더 치러줘야 마카체프와의 시기를 조율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 1차 방어전 상대가 UFC 323에서 사루키안과의 매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현재 일리아가 라이트급을 차지하고 마카체프의 경기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마카체프가 이번에 웰터급 타이틀까지 따낸다면 확실히 하빕 이상의 레거시를 쌓게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성적으로만 본다면 마카체프가 이미 하빕을 뛰어넘은 상황이지만 지배적인 경기 내용이나 무적보스 이미지 때문에 항상 하빕에게 가려져 비교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두 체급 챔피언이 된다면 이제 확실히 평가가 마카체프 쪽으로 기울게 될
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것이 걸려있는 마카체프 대 마델레나의 경기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